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금일 날씨가 영하권으로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이제 날씨가 좀 추워지는데 연말에 또 우리가 따뜻한 그 연말을 보내기 위해서는 또 주식 투자의 길을 올바르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어떤 그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어려움,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저의 관점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제가 오늘도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함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어떤 그 반투기적 그런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장기 투자를 논하려면 안정적인 시장 구조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 생태계가 필수적입니다. 그쵸? 근데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국내 시장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차트와 주가, 그 다음에 뭐 이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그 성장력, 그 다음에 이슈들이 직접 그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 국내 주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포스코홀딩스, 그다음에 포스코 퓨처엠, 이차전지 기업들이 차트가 다 비슷하고 지금 2년 전 그 아주 주가 낮았을 때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단기적인 변동성도 크고 오늘 반등을 했지만 저는 이게 장기적인 그 건강한 반등의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단언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 흐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외인들의 이 투자 그리고 기관들의 자금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그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네, 개인 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외인들이랑 기관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의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을 감수하고도 과감하게 매도를 하고 자본을 다른 산업으로 그냥 다 얘네들은 옮깁니다. 이거를 이제 섹터 로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본이 지속적으로 움직이면서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찾아가요. 기관이랑 외인들은.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한 섹터에 그냥 맹신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손실을 본 주식을 계속 그냥 보유를 하면서 내일은 회복하겠지. 오늘은 반등하네. 이 장기적으로 보면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회복만 기다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자본이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인들이랑 기관의 움직임에 휩쓸리면서 자산 손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인과 기관은 데이터, 시장 정보, 뭐 분석 여러 가지들을 활용을 해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데 개인들은 이러한 정보에 접근하기 어렵고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가 하락 시에 손절매를 반복을 하거나 반등을 기대를 하면서 이도저도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돼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 유동성 그 공급자 역할을 해버리게 되고 여기서 외인들이랑 기관이 이제 유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용만 당하는 거예요. 극소수 이 중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자산을 조금 증대를 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라이브 방송을 오전에 한 2시간가량 또 진행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올해 국내 시장에서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보신 분 아무도 없어요. 3천만 원 보신 분 아무도 없습니다. 인증 가능하신 분 1,000만 원 아무도 없어요. 500만 원까지 내려갔는데 없어요. 그래서 이 금투세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뭔가 바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2차전지 주가가 다시 예전으로 회귀를 한다, 정고점을 돌파를 한다. 이거는 마치 진짜 여러분들 닭 한 마리 잡아놓고 그 닭이 날아가기를 원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국내 시장 자체가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내 시장은요
외인과 기관들에게 이 수익 기회를 제공을 해주는 구조로 작동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희생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일부는 외국인과 이 기관의 흐름을 읽고 자산을 늘리는 데 성공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사례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성공한 투자자들의 성과는 기관과 외인들이 만들어낸 손실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을 하는 거죠, 얘네들도.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만들어낸 이 변동성 속에서 소수의 개인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만 이거는 티도 나지 않을 만큼 소규모입니다. 마치 대를 위해 진짜 소를 희생하는 구조처럼 그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외국인과 기관의 이 수익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목적으로 한 섹터에 몰리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을 해야 돼요. 오늘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또 다른 문제는 맹목적인 투자다. 맹목적인 투자다. 예? 그리고 저희 지금 잠시 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 커뮤니티는요, 여러분들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정보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투자 여정을 함께 고민하고 전략을 세우는 진짜 어떤 그 소통의 공간입니다.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이제 유튜브 채널 정보 보기 혹은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해외 주식 관련해서도 이제 아카데미에서 진행하고, 커뮤니티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거의 매일같이 진행을 합니다.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고, 구독자분들과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이 더 깊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또 나누고, 그 다음에 또 커뮤니티에서 실질적인 또 이 수익을 올리고 인증까지 또 해주시고 있어요. 저희 이제 종목 안내가 나가는데,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 많은 종목들이 저희 지금 한 7-80% 됩니다. 지금 저희가 안내드린 그 종목들이 크게 상승을 또 했고, 실제로 수익 인증 조작 하나도 없습니다. 조작 없이 이렇게 또 인증해 주시고, 또 아카데미에서 해외 투자하는 거 투명하게 우리가 이렇게 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해서 또 이제 배당 받으시는 부분들도. 아무튼 해외 주식 좀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려우실 필요 없어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노후 자산 설계에 대한 부분, 단기 투자 전략, 그리고 해외 시장 트렌드까지, 아무튼 이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그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커뮤니티에서 더 디테일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많은 분들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구독자 커뮤니티는 무료로 입장 가능하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아무튼 외국인 기관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지금 2차전지 섹터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큰 손실을 보았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90% 이상이 지금 손실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지금 평균 그 수익률이 마이너스 20%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의 그 수익률이. 여전히 일부 개인 투자자분들을 보면 2차전지와 같은 특정 섹터에 몰빵 투자를 해서 손실을 아직까지도 만회하려는 그런 또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은 땡큐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물량이 한정적인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한 섹터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이란 기관이 그 물량을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특정 섹터에 과도하게 몰리면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흐름을 잘 타서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올릴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일부 이제 전문가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2차전지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다라는 식의 이 낙관론을 펼치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빅뱅 폭발 뭐 5년, 길게는 10년도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발언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고 외인들이랑 세력들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코멘트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개인들이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서 매도를 하지 않으면
외국인들이란 기관은 더 적은 비용으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은 결과적으로 이런 낙관론들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독이 될 수가 있고 외인들이랑 세력들에게는 이익이 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결국에는 국내 이 주식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장기 투자에 대한 그 환상만 가지고 있다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찔끔찔끔씩 이제 손절하고 뒤늦게 골든타임 다 놓치고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 섹터나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분산 투자를 하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시장 구조를 이해하고, 여기 아까 기사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그런 얘기죠. 이게 오늘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세상의 변화를 보면 돈을 번다. 세상이 뭘 원하는지 알면 성공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국인과 이 세력들, 기관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전략을 우리가 나타내어야 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장기 투자는 지금 매우 어려워요. 네? 실제로 지금 입증을 다 해줬잖아요. 단기와 중기 전략을 혼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해외 투자는요, 지금 정말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서 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앞전에 엔비디아, 테슬라 관련해서도 한참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지금 아카데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기존에 이 테슬라도 $200에 또 투자를 했고, 또 엔비디아도 $486에 액면 분할 전에 처음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또 다른 섹터의 신규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자산 증대를 실제로 읽어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커뮤니티에서 아까 링크를 누가 공유를 해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이런 제목이 나돌더라고요. 2차 전지의 낙폭은 뭐 회복될 수 있다. 2차 전지는 지금 뭐라고 하더라? 잠시만요. "2차 전지 하락 걱정하지 마셔라. 에? 무조건 올라간다. 트럼프 리스크도 없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이제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2차전지 섹터의 급락과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일부 이제 방송에서 무책임한 그런 발언을 막 서슴없이 내뱉고 있어요. 예, 트럼프 리스크도 없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혹은 지금 하락은 일시적이고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려는 발언들이 되게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이 주장들이 현실과 진짜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투자자들에게 큰 착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아주 크고, 이게 왜 여러분들 문제냐면, 지금이 정말 걱정이 없는 상황입니까? 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지금 2차전지 상황이 어떤지. 이렇게 낙관적으로 끊임없이 주장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살펴보면, 뭐 트럼프 리스크가 없다, 그리고 이미 내릴 만큼 내렸으니 추가 하락은 없다, 지금 뭐 계속이에요. 그쵸? 2차전지는 미래 산업이니까 결국 뭐 본전은 온다는 얘기입니까? 한 5년 10년 투자를 하면? 매우 큰 문제라는 거, 이게. 겉보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수가 있는데, 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이해를 안 하시는 게 맞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이 이야기를 2차전지 하락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을 한 게 아니죠. 실제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려 왔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리고 트럼프의 리스크도 진짜 상당히 과소평가하면서 미국 정책 변화가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아예 무시하는 그런 발언들, 그 다음에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는 그 시장 심리와 밸류에이션을 그냥 다 아주
다 갖다 버리고 무시하고 그런 발언들을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인 희망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는 것이고 이런 언급들이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왜 모를까요? 트럼프 리스크는 제가 이거를 예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트럼프 이 리스크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되게 단순하게 접근을 하면 안 돼요. 트럼프 리스크는 트럼프가 전기차 혜택을 없앨 가능성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보입니까? 이거는 미국 내 정책 변화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구조적 리스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트럼프가 17년부터 21년 동안 대통령 재임 당시에 환경규제 완화랑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 적극 추진했어요. 지금 장관들 안 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가스 관련, 에너지 관련 무에 누구 안 치고 누구 안 치고 다 보십시오. 지금 다시 집권할 경우에는 IRA에 포함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이 축소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을 우리가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죠. 근데 너무 진짜 막연한 그런 그 희박한 희망을 지금 계속 심어주고 심지어는 지금 눈앞에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기차 수요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도 오전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둔화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이브리드가 먼저 성장세를 펼칠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문제는요, LFP, 중국산, 국내산,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를 떠나서 배터리는 여러분들 다 화재 발생이 있어요. 네, 충격에 취약합니다. 그쵸? 가솔린과 디젤차가 화재 발생을 해도 인사사고가 없어요. 사망사고가 적습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내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차를 박았을 경우에 심지어 후면에서 박았는데도 또 화재가 발생을 하는 사건들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에 갇혀서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불입니다. 불,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사망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변에 물어보시면 전기차 너 구입할 거야?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뜻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2차전지의 성장을 원한다? 금투세 폐지로 인해서 더 크게 올라갈 것이다 바란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요는 전기차의 안정성이 대두가 된 이후에 나옵니다. 26년, 27년, 28년, 29년 그 이상 5년, 10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 지금 상황이에요. 상황이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전환을 해야 돼요. 2차전지만 맹목적으로 투자하면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설사 지금이 저점이라고 하면 뭐예요? 지금이 저점, 예를 들어서 주가 뭐 5,000원에 야 지금 저점이다 매수하자 했는데 빅뱅 폭발하기 전에 5,000원 밑으로 떨어지를 않습니다. 그럼 저점 제대로 잡은 거죠. 예? 근데 1년, 2년, 3년 지났는데 주가가 5,000원에서 뭐 만원, 15,000원, 200% 오르고 300% 오르면 여러분들 만족할 거예요. 예? 지금 다시 2년 전 주가로 돌아왔어요. 지금 다시 2년 전 주가로 돌아왔다고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가는요, 펀더멘탈이랑 시장 심리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 지금 2차전지 섹터를 주가를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 판단이 안 되면 커뮤니티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매일 아침과 이렇게 소통하고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고 하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과도한 미래 기대치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었던 상태였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주가 수익 비율 PER이 40배를 넘어섰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쵸? 글로벌 배터리 경쟁사가 10배에서 15배 수준인 것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되게 높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저희가 언급을 했어요. 커뮤니티에서. 네?
2차 전지 섹터는 여전히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계속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8월달, 9월달 2차전지 반등 오면 물량 정리할 기회이지 2차전지 계속 상승의 전조 증상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를 했어요. 수도 없이. 예? 금양도 13만원대 우리가 또 매도 진행을 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해서 자산증대해서 다시 또 금양 저점에서 물량 늘러가고. 예? 2차전지 비중 축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2차전지 비중 축소. 이때 언제예요? 5월달. 예? 계속이에요. 계속. 예? 금양 13만원. 코멘트가 수도 없이 나갔어요. 수도 없이.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주가는 쉽게 반등하지 않습니다. 특히 결국 본전은 온다라는 뭐라고 이게 참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난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까지 2차전지 하락 걱정하지 말아라. 리스크는 없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게? 예? 이미 지금 전기차 2차전지 투자하신 분들 뭐 마이너스 70%도 있어요. 마이너스 70%의 신용 미수 쓴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반도체가 망한다, 뭐 테슬라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죠. 예? 이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 예? 5년, 10년 그럼 이 논리대로라면 5년 투자하고 7년 투자해갖고 본전 마이너스 손실 안 오면 그러면 문제될 거 없는 거네요. 그쵸? 잘 보세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진행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에 묶인 자금을 반도체나 해외 성장주에 투자를 해서 이미 회복 이상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쵸? 예, 저희가 지금까지 공개해드렸던 수익 인증들 조작 1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해외 투자해서 이게 수익 인증한 겁니다. 이게. 예? 2차전지에 물려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수년, 예?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전고점을 뚫고 이 전기차 수요와 맞물려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제가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투자 자산이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거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예?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예전에 IT 버블 2000년도에 버블 당시에도 기술주에 투자한 사람들 중 일부가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10년 이상 본전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10년 이상. 왜 굳이 여기에 계속 이 자금을 계속 투입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될 때인데. 분산 투자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해야 될 시기가 있어요. 지금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2차전지 섹터도 IT 버블과 유사한 과열 상태에서 시작된 하락 국면이 있어요. 냉철한 현실을 인식을 해야 되고 2차전지 섹터가 더 이상 여러분들 안전한 투자처만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해외 투자해갖고 이거 직접 다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시는 거예요.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아카데미 또 진행하고. 지금은 진짜로 여러분들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그리고 1000만원 투자해서 마이너스 60% 그러면 400만원이 남잖아요. 그 400만원으로 손절을 하시고 자산증대 단기간에 100% 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800만원이잖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더 이상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십시오.
트럼프 리스크는 없다? 상당히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 언제까지 이 얘기할 건데요? 결국 본전은 온다? 참 염치 없는 얘기죠. 예? 이런 낙관론들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지 못합니다.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이터 기반으로 한 현실적인 판단과 냉철한 전략이 필수적이고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불법적이지 않은 투자 선에서 여러분들 자산 증대 결과로만 대답을 할 뿐입니다. 투자는. 그 누구도 결과가 좋으면 자산 증대가 되면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계속 이 커뮤니티 아카데미에서 올바른 방향을 모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전지 지금 종목들이 오늘 좀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많은 분들이 되게 이 소폭 반등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기대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조금 올라가니까 내일도 올라가고 이거 설마 혹시 전고점 돌파할 수도 있나? 근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반등이 건강한 반등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후에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국내 시장을 투자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명하게. 여러분들 태세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 계속 한 곳만 보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테크니컬 리바운드에 불과해요.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죠.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등이 왜 본질적인 회복이 아닌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 섹터 급락 이후에 최근에 보면은 오늘이 11월 18일 11월 15일 날까지만 해도 LG에너지 솔루션 마이너스 10% 넘고 삼성 SDI 마이너스 7%, 포스코퓨처럼 10%, 예? 에코프로비엠도 8%, LNF 11%예요. 잠깐 올랐다고 뭐가 됩니까? 예? 어마어마하게 하락했어요.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랑 엔캠 같은 종목들은 하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신용 융자 비중이 높은 투자자들에게 강제 청산까지 이어졌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근데 최근에 일부 종목들이 이제 보면은 에코프로 지금 보면 지금 이제 4시 이제 장 마감됐죠. 에코프로 3.52%, 포스코홀딩스 뭐 이제 4.5 이렇게 삼성전자 6% 가까이 올라가면서 기술적인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오버소ld 컨디션이라고 기술적 반등은 과도한 매도로 인해서 주가가 지나치게 하락한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회복하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차트를 보면은 RSA라고 얘기를 하죠. RSI가 과매도 수준이 30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종종 반등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이게 펀더멘탈 개선 없이 단기적인 기술적 요인으로 발생한 그냥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네? 지금 이 해당 산업 자체가 기업 자체가 흑자 전환을 하고 승승장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번 반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 요인이랑 외부 변수가 아직도 존재해요. 트럼프 리스크 아직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였고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았어요. 예? 민 리버전이라고 평균 회기를 기대하면서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평균 회기란 주가가 극단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한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평균으로 돌아가는 경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이 과정은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이 주가를 좌지우지해요. 그리고 둘째는 외부 변수,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의 FOMC 지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야기도 나왔었죠. 투자 심리가 일부 회복됐어요.
금리가 동결될 경우에는 채권 시장에서 이 자금 일부가 주식 시장으로 또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또 이러한 요인은 전 세계적인 이 투자 환경의 일부 변화일 뿐 2차 전지 섹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왜 2차 전지는 여전히 위험하다 보는가? 이번 반등이 지속 가능하지 않는 이유는 2차 전지,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는 2차 전지 섹터가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호재가 있습니까? 알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커뮤니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소통하십시오. 없어요. 호재가 뭐가 있어요? 2차 전지에 호재가 있어요? 산업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섹터가 22년도, 23년에 걸쳐서 익스트림 밸류에이션이라고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고, 그리고 PER도 40배를 넘는 경우가 많았고, 다른 산업 대비 2배에서 3배가량 다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IRA가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을 이끌 핵심 정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네? 축소가 되거나 늘어나진 호재는 없어요. 네. 적은 악재나 큰 악재, 그거를 우리는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화석 연료, 네? 그 전통적인 그 연료 산업을 옹호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떠나서 2000지 산업에 장기적인 그런 그 영향을 또 줄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이고, 그리고 또 2000지 관련 종목들이 신용 융자 비중이 높아졌다고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포스트 리퀴데이션이라고 이제 강제 청산이라고 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하락 압력이 또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 담보 부족 계좌가 10월 말에 3,800건 가량 된다고 얘기를 해요. 10월 말에. 근데 한 달 사이에 보름 사이죠. 보름 사이에 12,0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이 데이터가, 모든 데이터가 말을 해주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여러분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윤철중 대표 구독자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이런 손실 본 것들을 자산증대로 바꾸고 있다는데 실제입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특정 섹터에 집중하지 않아요. 저희는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다이버시피케이션이라고 다각화를 진행을 해야 돼요. 리스크를 분산을 해야 됩니다. 아주 리스크 분산하기 좋은 그런 시기예요. 이게 골든타임이 또 사라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빠르게 또 욕심부리지 않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해서 또 물량을 또 이 현금 자산을 또 비축을 해놨다가 물량을 또 진행을 해야죠. 지금 실제로 리밸런싱한 종목도 하루 만에 8%인가요? 아무튼 인증을 해주셨는데, 이분입니다. 하루 만에 8% 상승하셨어요. 하루 만에. 리밸런싱 종목. 네? 하루 만에. 충분히 이 손실을 자산 증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잘 타고 있고 잘 보고 있고 잘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게 충분히 가능하고, 현재 그리고 이 해외 이 기업들은 무조건 여러분들 잡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진짜 더 땅을 치고 후회를 합니다. 저희는 진짜 5배, 많게는 10배까지도 보고 투자를 하는 기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적인 또 시장 안정 후에 이 진입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추가적인 반대 매매 유동성 위축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시장이 안정되고 반대 매매 이 물량이 소화된 후에 신중하게 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시장은. 네? 그리고 감정에 의존한 투자를 피하시고 시장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2000지 섹터의 반등은 단순히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고 본질적인 회복의 어떤 의미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적인 반등에 현혹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데이터 기반으로 냉철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굳이 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여기에다 몰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굳이 왜? 예? 왜 리스크를 다 감당을 해야 되지? 산업 자체도 좋지 않은데? 예? 왜 수류탄을 던지고 핵폭발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들. 예? 오피엇 아무튼 참 지금은 새로운 투자 기회를 모색을 하고, 기회는 위기 속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대응을 전략적으로 해야 될 때란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뭐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도 제고 필요하다. 국민연금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국민연금도 현재 지금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자산을 엄청 늘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2024년 연초 대비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9% 가까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런 그냥 단순한 성과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엄청난 9%면 어떤 분들은 낮게 보고 어떤 분들은 높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치인데 3.78%, 19.22%, 이게 평균치를 다 갉아먹어요. 이게 어디냐면 국내입니다. 국내 주식. 그 다음에 해외 주식에 이만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끌어올렸어요. 19.22%. 국내 수익률은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반면에 해외 주식은 무려 19%를 기록을 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높게 나타난 가장 큰 이유가 해외 주식에서 기록한 높은 성과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국민연금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국내 주식시장과 해외 주식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 매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이 매력도가 상승한 뒤에 우리가 피 같은 자산을 투자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저성장 국면이에요.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거를 거짓부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 실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배당 매력도 없어요.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낮은 배당 성향을 유지하고 있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배당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유동성도 부족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자금을 빼냈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시장의 유동성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해외 주식 시장은 완전히 달라요. 기술주 중심의 랠리, 엔비디아,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대형 기술주들이 시장을 이끌면서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산 평가액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수익률에 이것마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은 국내보다 훨씬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설사 해외 투자를 해서 조정 국면에 들어갈지언정 우리는 이미 지금 골든타임을 다 잡아서 수익 실현도 하면서 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어요. 조정이 없는 시장은 없죠.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앞전 10년, 20년 이 투자한 거 S&P 500 미국 해외 주식을 보면 계속 끊임없이 우성장해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 같은 대형 투자 기관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던지겠죠. 국민연금조차도 왜 국내 주식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
국민연금이 단순한 개인입니까? 1140조를 운영을 하는 대규모 이 거대 기관이에요. 네? 국내 주식시장에서 국민연금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플레이어입니다. 그런 국민연금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는 건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2024년 예를 들어서 국내 주식 수익률이 3.78%에 불과했지만 이게 벤치마크 대비 겨우 플러스 1.24죠. 퍼센트 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절대적인 수익률로 보면 투자 매력이 너무 낮아요. 설사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에서 수익을 낸다고 해도 시장 자체가 매력적이지 않다면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그냥 냅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차전지 이런 데다 투자를 하고 2년 3년 묵혀놓으면. 그래서 장기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국내 시장에 투자를 아예 하지 말아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진정성 있게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해외 시장에 투자를 해서 저희 커뮤니티 아카데미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성과가 입증이 되고 있고 자산이 증대되고 있으니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투자를 하지 마세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보여주는 데이터, 단순히 기관의 운용 성과를 넘어서 우리가 개개인들이 한 번쯤은 투자 방향을 또 고민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연금조차도 해외 주식에서 높은 성과를 올림으로써 국내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은 거예요. 입증한 거예요. 네? 우리도 여우같이 해야 돼요. 야, 이 기업 믿음으로 5년 장기 간다. 그러실 분은 붙잡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저희 해외 투자 하셔서 지금 자산 증대하고 뭐 손절하셔서 지금 걱정 없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 투자 처음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지금 우리 가족분 보십시오, 여러분들. 네? 미장에 집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분도 지금 자산 증대의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거 보십시오. 다 해외 투자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너무 행복하게 투자를 하고 계세요.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국내 시장이 단순히 하락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 구조적인 매력 부족이 저는 더 큰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진짜 내릴 만큼 내렸다. 트럼프 리스크 없다. 2차전지 지금이 기회다.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진짜 한심한 얘기죠, 사실. 네. 결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로 투자는. 지금 이 연금 기관조차도 국내 시장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과연 이게 큰 리스크를 피하는 방법일지 한 번쯤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가장 효율적이고 매력적인 곳에 배분되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같이 입장하셔서 같이 이제 얘기를 하면서 포트폴리오 글로벌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도움 되셨으면 또 응원의 댓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진짜 직접 뛰어 운영을 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여러분들이 입장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 되실 거니까 많은 입장 부탁드리고 입장 방법은 정보 보기 유튜브 채널 정보 혹은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간단한 인증 절차를 통해서 비용 없이
구독자 커뮤니티는 입장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뮤추얼증 기반을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